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입니다. 작가에서 대문호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사실 이분들 사주를 분석하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8글자의 임계점을 아득히 넘어서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타고난 명운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6글자로 어떤 조건을 타고났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면 작가사주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이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되실 겁니다. 경, 술년, 정, 해, 월, 신, 해, 일주입니다. 이 중에서 나를 나타내는 건 신금입니다. 신금은 보석이나 자그마한 칼을 상징하죠. 이 흰색 글자는 금의 기운이고요. 빨간색 글자는 화의 기운, 황토색 글자는 토의 기운, 그리고 이 검정색 글자는 수의 기운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신금 글자와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성정,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남편, 재물과 명예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일단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월은 초겨울은 춥잖아요. 그래서 조우상 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화가 있네요. 화가 천간에 떠 있으면 지지에 화를 받쳐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받쳐주는 글자는 술토입니다. 술토는 건조한 토로 이 속에는 정화 글자가 숨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 화가 약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온기만 제공해 줄 뿐이에요. 이 명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작은 보석이 신금, 해안가가 술토, 해안 모래사장이, 그리고 파도가 해수죠. 파도에 씻겨서 보석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5글자로 역할을 한번 파악해 봅니다. 신금이 수로 힘을 뺏기고 있지만 이게 금수상관격이라고 해서 힘을 뺏기는 것 같은데 자신도 몸을 씻깁니다. 이게 상관이죠. 상관은 내가 깃든 기운을 표출하는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깃든 기운을 외부에 표출하는 게 나를 씻겨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수상관격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는 게 본인한테 길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외부로 표출하는 그 표현이 자기를 빛나게 하고 씻겨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근데 상관이 없다면 내 생각을 외부로 표출을 못하니까 작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문호가 되긴 힘들겠죠. 이게 바로 두 개의 해수가 대문호가 될 수 있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사주가 돼 있다고 해서 대문호가 되는 건 아니겠죠. 기틀이 됐는데, 그리고 또 금수상관격이잖아요. 금수는 음의 성향이 있잖아요. 금수상관격 분들은 영적인 기질이 다분하다고 봐요. 목화, 토금, 화토 이런 상관격들보다 금수상관격 분들이 영적인 기질이 다분합니다. 예전에 무당분들이나 그 명리학자들 후계자로 금수상관격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금생수, 금수상관격의 힘으로 고도로 응축된 언어가 글로써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죠. 신금이 기를 너무 뺏기잖아요. 신금이 약한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 의식을 외부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분은 신체적 정신적 결핍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마 글을 한번 쓰고 나면 며칠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무리를 하고 나면 자기 기가 완전히 소모되거든요. 어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글을 써야죠. 용신 글자를 찾아볼까요? 내 기를 뺏기는 게 단점인데 이 술토 역할을 볼까요? 물을 막아주네요. 왕한 물을 술토가 막아주네요. 막아주면서 토는
금을 생하잖아요. 토생 금 생해주죠. 그리고 신금의 같은 세력은 경금도 뿌리 역할을 해주죠. 정인용신입니다. 그리고 술토가 조우해주는 정화의 뿌리 역할을 해주고 위대하고 위대한 역할입니다. 이 술토가 정인용신. 정인용신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가치를 추구합니다. 재성용신은 돈을 추구하는데 정인용신은 뭔가 가치를 추구해요. 어떤 가치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 사람 생명을 살려내는데 본인의 가치를 느끼고, 문제아들 개선시키는 선생님, 학문을 전달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런 분들, 아프리카 봉사활동 가서 어린아이 생명력을 살려내는 사람들, 정인용신이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술해천문대였죠. 살을 한번 풀이해볼게요. 살은 작용력이 강한 것만 풀이합니다. 술해천문. 이 술토와 해수가 붙어 있으신 분들은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구속받기 싫어한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걸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작가로서의 직업이 아주 잘 맞는 거죠. 예. 술토를 생해주는 정화가 희신이다. 따라서 한강 작가는 화토운이 길하다. 그리고 이 경금의 역할은 신금의 같은 세력으로 돕는 거죠. 겁재. 정화가 또 흉폭한 겁재를 단련시켜줘요. 이 정화 편관도 역할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화토운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6글자의 역할이 유정해요. 그러면 국세가 갖추어졌다는 거죠. 국세가 갖추어졌다는 것 자체로 성정이 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남자를 선호할까요? 여자니까 관살의 힘을 봅니다. 이 신금일간에게 화는 남편 글자 그리고 명예 글자예요. 화가 기란 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로 좋은 남편과 어느 정도 명예는 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강할까요? 화는 이 술이라는 글자에 땅에 묻습니다. 그걸 임묘라고 하는데, 땅에 묻는다는 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사나운 남편이 아니라 착한 남편을 배우자로 맞이했을 것이고, 명예도 그다지 크지 않다. 노벨상까지는 아니다. 노벨상 엊그제 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운명이죠. 운이 한번 봐보면 알 수 있겠죠. 현재 55세죠. 답이 나왔죠. 오화대운이죠. 오화대운은 정화의 록지입니다. 힘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화의 왕지고, 이 평관대운이 와서 명예가 커집니다. 그리고 연운은 갑진년입니다. 진토는 용신을 파괴하거든요. 진술충해서. 그럼에도 대운이 좋다면 그 자체로 길한 거예요. 대운이 좋고 연운이 나쁘면 반감되긴 하지만, 대운이 워낙 힘이 강하잖아요. 오화 자체가. 하지만 이분은 연운에서 진술충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만큼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술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예.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화운이 관살, 명예운이니까 화운이 와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네, 사주 보기 쉽네, 이게 아니라 화가 이 원국에서 길하게 작용해서 길신으로 작용하니까 명예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화가 이 사주에서 나쁘게 작용했다면 노벨상은커녕 다 주는 상도 못 받아요.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짧게 감명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금수상관격이신 분들은 무조건 외부로 내 기운을 표출하는 직업을 삼으면 그 자체로 본인이 빛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